한 사람을 봐도 네.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각자마다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고 그 사람을 느끼는 감정이나 판단하는 것들도 다 다른데 아까 그림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나의 생각을 투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자, 이거 또 물어봐야지. 자, 답변. 이 사람이 너무 간단하게 잘 알겠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일부러 딱 하라는 거야. 딱 말 안 하려고. 잘생긴 총각. 질문 이해 못한 거 아니야? 그걸 좀 본인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질문의 요지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전달을 할 때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이유가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유용의 그림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습을 투사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면 뭔가 오버랩돼서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그런 거라면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어떤 한 기준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또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투사라는 단어가 궁금해요. 투사라는 단어가 궁금하다. 투사가 영어로 인젝션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게 일단 아까 그림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빛과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선함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림자, 어둠 또는 이걸 악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규범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것들이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이게 분출돼서 자기보다 조금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용납하지 않고 거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 전쟁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자를 보통 분출을 못 하거든요.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근데 그 분출하지 못하는 화나 분노나 그림자의 에너지를 다른 쪽에다 쏟아버리는 거야. 다른 쪽에다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나보다 열등하다든지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몰아치면서 가는 거야. 폄하해서 이게 이제 투사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인간은 모두 그림자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납을 못 해주는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라든지 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하니까 이 에너지는,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 실체가 있는 나가 있는데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어두운 욕망이라든지 내 마음의 속마음을 꺼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한테도 거의 못해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하고 어떤 일정 범위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거의 못해요. 그림자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떠냐면 굉장히 동물적이에요. 굉장히 동물적이고 본능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인간 본능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길들이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도덕성이 억누르거든요.
그런 모든 행위를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들어주면서 뭐이 새끼 나쁜 새끼 아우 재미없어 하면서 이거 가서 유튜브나 들었거든 뭐 이런 거에 이제 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도덕성이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전두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입 다치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막 바로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관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가 근데 너무 이제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녀보시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용납해줘야 될 때 안 용납해줘야 될 때 한데 이게 그 보편적으로까지 아주 뭐 어긋나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참아야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참는 게 이제 자꾸 쌓이는 거야. 이 쌓이니까 이게 어떤 거는 이게 그림자가 어떤 거는 억누르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가 아주 강렬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폭발력이 강해져요. 대부분의 폭탄이라는 건 뭐냐면 압축이에요. 압축이 이제 끝까지 압축을 해서 수소폭탄, 핵폭탄이잖아요. 그럼 이 팡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하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기질적 요인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억눌려져 있던 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넌 비도덕적이야.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너 악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런 이유였어요. 대체로 자신을 투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투사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근데 여기 앞에서 이제 이걸 이제 받아들인 거나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똑같이 들었는데도 전혀 우리가 댓글을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부분을 보고 찬반으로 완전히 막 갈라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건 아주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찬반으로 가 있는데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 최인철 교수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진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적군이 되는 거예요. 적군인데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 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뿌리받은 이런 진화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과거에 악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악연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프레임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프레임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아주 이제 건강한 프레임이 이제 잘 짜져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 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곡이 아니라 이 프레임 틀이 이제 잘못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야지 우리는 의사 판단 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없으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온데 다 어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 틀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프레임 틀이 잘 짜져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학습과 경험과 그리고 올바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프레임을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프레임들을 자꾸 여러분이 넓혀 나가면서 제대로 된 나만의 이제 프레임 틀이 딱 생기고 나면 여러분 세상에 딱 이제 힘이 생겨요. 주관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딱 틀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한번 딱 틀이 들어서는 순간 그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트이게 돼요. 물론 또 프레임이 또 가다 보면 또 다시 더 큰 프레임 틀이 이제 생겨요. 그까지 가긴 되게 어렵겠죠. 그럼 그까지 넘어가면 모두를 끌어안는 프레임이 결국은 돼요. 결국은 인간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프레임 틀을까지 이제 가기에는 보통 사람은 대단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마지막 선은 그런 거예요. 프레임이. 그런 틀인데 이 프레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타고난 유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암묵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왔단 말이에요. 만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경험상 자기도 모르게 패턴상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얼굴 인상 보면서 아주 선한 김우열인가요? 김무열 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 안에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선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안에 프레임이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기도 모르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어떤 틀이 이제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은 좋았더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틀들이 좀 생긴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판단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내용을 봤는데 내용을 전혀 이제 다르게 판단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자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대부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성이 어릴수록 강해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아주 이제 안 바뀌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젊은 꼰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딱 프레임이 딱 들어선 순간 옳고 그르고를 딱 판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탁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80%가 맞아도 항상 소수의 10%의 20%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떤 역사가 바뀌고 뭐 인류가 바뀌면 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게 틀린 게 되고 틀린 게 옳은 게 되는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맞는지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볼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게 심리학 공부예요. 사람이 싫을 때도 왜 내가 저 사람이 싫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배움이 있어요. 이게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데요. 남성 속에 여성적 요소가 있고 여성 속에 남성적 요소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마초적인 기질이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여성적 기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감추려고 더 이렇게 터프한 듯이 막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나약한 감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비열할 정도로 조잡하고 못 견뎌 하는 비굴한 강한 사람한테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반대로 아주 다소곳하고 여성적인 막 이런 사람이요 사실은 굉장히 내면하는 남성적인 기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남성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 분출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 부분들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여성적인 좀 온순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커버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싫은 사람이 투영이 되거든요. 싫은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투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싫은 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그맨 어떤 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왜 싫은가? 이 사람 보니까 재미도 없고 나이 들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눈은 개슴츠레하고 누군가의 길붙어 있고 누군지 아시겠죠? 말은 하면 안 돼요.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럼 안티가 제가 한번 그렇게 실명을 한번 올렸다가 막 댓글이 네가 형님한테 가봐야지 어디서 감히 내 형님을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던 글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가만 보니까
머리는 벗겨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딱 좋은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머리는 벗겨지고 재미는 없고 썰렁하고 누군가의 빗불을 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방송을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분을 아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되게 생각보다 괜찮게 많은 거 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더 그 사람이 싫지 않은 거예요. 싫은 마음이 뚝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내가 싫어할까? 그러면 그 싫은 속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걸 표출을 못할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그렇게 표출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특성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나는 표출 못하면서 저 사람 마음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저 사람은 내 그림대로 마음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공부한다는 건 늘 그래서 싫은 사람을 보면 왜 싫을까? 좋아하는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이제 놀라울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 통찰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80%가 맞아도 그 1, 20%가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에요. 이제 이렇게 책으로 배울 수 없는 학습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